정말로 모두가 끝났다고 믿을 때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균열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화는 강태풍의 손에 있었고 강태풍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으며 숨이 멎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강태풍은 그 순간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과 동시에 어쩐지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강태풍은 팀을 데리고 수개월을 버텨왔고 납품 날짜를 향해 달려왔지만 날마다 상황은 더 혼탁해졌었더라고요. 납품을 눈앞에 둔 바로 그때 미선의 태도가 이전과는 달라졌고 그 변화가 회사 전체의 리듬을 흔들었는데요. 오미선은 어느새 침묵을 자주 선택했고 오미선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깊게 굳어졌습니다. 오미선은 뭔가 마음속에 거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인으로 보였고 태풍은 그걸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강태풍은 밤늦게까지 장부를 들여다보며 계산을 반복했는데요. 강태풍은 숫자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강태풍은 왕남모와 표박호의 표정을 떠올렸고 구명관과 자선택의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고마진은 회사의 고충과 이익 사이에서 매번 계산을 달리했는데요. 고마진의 말은 달콤할 때도 있고 치명적일 때도 있었습니다. 배송중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움직였는데 배송중의 조용한 걱정이 이번에는 팀 전체의 불안을 대신 전해왔습니다. 오미호와 연분이는 집안의 사정으로 더 많은 걱정을 끌어안고 있었고 오범은 뜻밖의 소식에 얼굴이 빨개졌다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납품 준비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찾아왔습니다. 강태풍은 납품을 위해 포장 라인을 점검하던 중 표박호가 전한 작은 문구 하나에 멈칫했었더라고요. 표박호는 문서를 넘기며 이게 원래 명세와 달라요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태풍의 심장을 콕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풍은 그 문구를 보고 머리가 하얘졌고 그 순간 모든 가능성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재평가하게 됐습니다. 강태풍은 직원들을 불러 모아 차분히 말했는데 그 말 속엔 흔들림과 결의가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미선의 마음의 변화가 두 번째 클라이맥스를 만들었습니다. 오미선은 최근 들어 자주 혼자 시간을 보냈고 미선은 가끔씩 강태풍을 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미선은 태풍에게 말하지 못한 어떤 이유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요. 오미선은 공과 사를 구분하려고 애썼지만 미선의 속마음은 이미 다른 결정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미선은 집안 문제로부터 시작된 부담감과 회사의 안전 사이에서 긴 시간 갈등했는데 그 갈등이 미묘하게 태풍과의 거리로 연결된 것이죠. 강태풍은 오미선의 미묘한 표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고 태풍은 결국 오미선과 단 둘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선아, 네가 무슨 결정을 하든 난 내 편이야 라는 말이 나왔지만 그 말은 오히려 둘 사이에 남겨진 불확실성을 더 크게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회사 외부에서 온 충격적 소식으로 터졌습니다. 박윤철에게서 온 메시지 한 줄이 모든 것을 뒤집었는데요. 박윤철은 평소처럼 조용히 자료를 모으고 있었고 그 자료에서 나온 키워드가 바로 대금 결제 지연과 거래처 계정 변경이었습니다. 박윤철은 이 사실을 강태풍에게 전달했고 강태풍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납품 물량 자체의 적법성 문제를 건드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었고 태풍 상사는 갑자기 법적 리스크와 재무 리스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처지로 몰렸습니다. 네 번째 클라이맥스는 내부의 불화가 외부로 또 드러나며 생긴 위기였습니다. 정찰왕과 왕남모가 계산 방식과 마진을 두고 공개적으로 충돌했고 그 장면은 여러 직원들의 균열을 눈앞에 드러냈습니다. 정정미는 중재하려 했지만 정정미의 말은 결국 중간자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구명관은 오래된 거래 방식으로 문제를 봉합하려 했고 자선택은 새로운 방식을 주장했는데요. 이 대립은 태풍의 리더십을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강태풍은 이 갈등을 하나로 묶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태풍은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짊어지고 있는지 다시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품 시한은 다가왔고 태풍 상사 식구들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배송중은 밤새 포장 라인을 점검했고 표박호는 거래처와의 통화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오미선은 서류를 다시 검토하며 눈물과 웃음을 번갈아 보였는데요. 오미선의 손은 떨렸지만 그 손은 또한 단호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미호는 동생으로서 회사의 한 구성원으로서 갈등했는데 오미호는 결국 자신이 아는 사실 하나를 털어놓았습니다. 오미호가 털어놓은 사실은 작아 보였지만 그것이 실은 사건을 풀어낼 열쇠임이 드러나며 모두가 숨을 죽였는데요. 이 고백은 작은 등불처럼 어둠을 조금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태풍이 맞닥뜨린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태풍은 납품 중단 통보를 받게 되었고 그 통보는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었는데요. 태풍은 며칠 밤을 새우며 머리를 싸매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강태풍은 외부의 투자자와 협상하고 동시에 내부의 신뢰를 회복하려 노력했지만 그 모든 과정이 태풍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고마즈는 이 상황을 흔히 끝이 보이는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했는데
고마진의 말은 태풍에게 이미 일종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연분이가 어르신 네트워크를 통해 들은 소문 하나가 결국 실물 증거로 연결되었는데요. 연분이는 자신이 기억해둔 거래처의 작은 습관 하나를 끈질기게 추적했고 그 습관에서 누군가의 위조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연분이의 작은 관찰은 표면적으로는 사소했지만 그 사소함들이 모여 큰 그림을 이뤘습니다. 강태풍과 박윤철, 표바코는 그 단서를 바탕으로 거래처와의 금융 흐름을 다시 추적했고 그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회사 내부의 한 사람과 외부의 세력이 결탁해 납품 서류를 조작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모두를 소스라치게 놀라게 했고 특히 오미선은 자신이 믿었던 누군가의 배신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미선은 자신의 판단을 의심했고 오미선의 슬픔은 곧 분노로 변했습니다. 오미선은 태풍을 보며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고 태풍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번째 클라이맥스는 그 진실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찾아왔습니다. 태풍 상사 사람들은 모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고 정찰하는 내부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왕랑모는 재무적 수치를 다시 정리했고 구명관은 오래된 인맥을 동원해 거래처의 실체를 파헤쳤습니다. 표바코는 발로 뛰어다니며 물증을 모았고 박윤철은 법적 자문을 받아 적절한 절차를 준비했는데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치자 상황은 반전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국면에서 태풍은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태풍은 회사의 명예를 걸고 내부의 배신자를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해결해 회사의 기반을 지킬 것인지 사이에서 갈등했는데요. 강태풍은 오랜 고뇌 끝에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강태풍은 우리는 투명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그 말은 직원들에게 혼란과 동시에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그렇다면 우리 같이 합시다라고 했고 모두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풍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태풍 상사는 진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연대로 더 단단해졌습니다. 강태풍은 상처받은 오미선을 측면에서 지키며 오미선은 다시금 회사와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의하려고 했습니다. 왕랑모와 표바코는 이번 일을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의 기준을 다시 쌓았고 정찰안과 배송중은 실무적 능력으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구명관은 과거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로 팀을 안정시켰고 박윤철은 법적 대응을 통해 외부의 압력에 맞섰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잠시의 여운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위기는 태풍 상사에게 큰 상처였지만 태풍 상사는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은 남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배우의 실체는 과연 종결된 것일까요? 아니면 더 큰 물결을 몰고 올 서막일까요? 그 답은 다음 장에서 조금씩 풀릴 텐데요. 태풍 상사의 사람들은 이제 다시 일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앞으로의 길은 더 험난할 수도 있고 더 빛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강태풍과 오미선 그리고 태풍 상사의 모두가 이 싸움을 통해 조금 더 서로를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